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K라면 열풍에 발맞춰 농심이 부산에 1,918억 원을 들여 새로운 수출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산 인프라의 근본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기존 5억 개에서 10억 개로 2배 늘어나게 되며 기존 해외 공장까지 합치면 연간 27억 개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연내 기업 공개 완료를 목표로 한 K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수익 9,465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시현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신속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후속 상장 절차를 진행해 연내 상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최대어로 꼽혔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밑돌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 32,000원 대비 29.69% 하락한 22,5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내내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국내 교육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5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라면과 쌀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라면 수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쌀 가공식품 수출도 전년 대비 45.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K푸드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또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회귀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자, 오늘 우레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아마도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는 하루였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시시각각 해석이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일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시각각의 또 해석들이 계속해서 현실에 또 주식시장에 투영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간 보수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회를 좀 했지만은 기존의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살짝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다 하는 약간 애매한 경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전망치에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좋아졌다가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보지만은 이게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HBM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지만은 기존에 5정도 투자가 됐고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이 아닌 다른 여러 기업 쪽으로 확산 현재 파급되는 효과가 있지만 근데 그런 갭이 약간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신규 업그레이드된 HBM 이 수급에 대해서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고평가돼 있다.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으로 또 회귀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물론 오늘 이제 바이오 쪽도 회귀가 되지만은 그래서 현실적인 자각의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은 상승의 속도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둔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이제 초장 분기 지수라고 하죠.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들이 이제 가만히 되지만은 그 정도의 그게 좀 현재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 서서히 이렇게 파급 효과가 좀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7, 8, 9, 3개월 동안 장이 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7월 달부터 굉장히 장이 안 좋게 봤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고점에서 일단은 뭐 급락이 좀 됐죠. 급락이 됐는데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급락에 대한 절반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층이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붕괴가 좀 됐죠. 붕괴가 됐고 반등이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요 조정 중에 있고요. 언제까지 조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보면은 이미 장은 이 저점을 완벽하게 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상승을 좀 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어제 오늘 고개를 살짝 든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헤매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종목으로는 약간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종목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이 박스권에 철저히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이 올라왔지만은 이런 박스권을 보이다가 한 번은 하락 충격이 온 이후에 다시 한번 본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들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저점을 치고 올라와 주는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군의 어떤
눌림목 조정, 2차 상승을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번에 2차 전지에서 보여줬던 캐즘 현상, 퍼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또 상승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일일생 해프닝에 불과하지만은 이 이면적으로는 보안, 그다음에 이 보안주 쪽하고 연결이 했던 인공지능, AI 쪽의 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뭘 만들었냐? AI 반도체를 만듭니다. AI 반도체를 뭘 하기 위해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종적인 궁극적인 어떤 수혜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파워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이익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는, 그러니까 뭐 금광 캐는 데서 청바지 업체, 꽃갱이 업체가 돈을 벌듯이 엔비디아가 지금 돈을 버는데, 실제로 이제 금광을 찾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도 돈이 되는 쪽으로 서서히 AI 서비스가 침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꽃갱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파는 부분들은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종목별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보면은 자, 이엔셀 한번 볼까요? 역시 지금 이엔셀이 아니라 그 라운시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클라우드웍스라든가 이수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은 AI 서비스하고 관련이 된 종목이, AI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읒박스도 그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에 서서히 텔레그램의 어떤 이슈가 여기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양자 암호통신 관련된 뭐 그런 이슈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픈 베이스 뭐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뭐 쟁쟁한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군 쪽으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상승률 상위인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HLB 생명과학, 이게 이제 눈에 띄네요.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들도 강세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은 S바이오메딕스, HLB 생명과학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암, 이중항체 또는 표적 항암제의 어떤 신규 발굴 이 프로젝트들이 FDA 승인이 하나둘씩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HLB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서서히 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는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쪽이죠. CRT 기술의 윗단계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서서히 약간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는 그런 부분에서 CDMO, CMO가 활성화되고 중국 물량 우리나라로 대량 이식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 위주, 그다음에 새롭게 항암제 도전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체,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CRT 기술,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 첨생법 통과와 함께 연말 생물보안법 통과와 함께 하반기 주도주로서 서서히 지금 세력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기 때, 7, 8, 9 전환기 때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뭐 그런 관점에서 그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또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2차 전지 쪽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쪽의 흐름들 약간 묻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쪽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서비스 쪽으로 파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파급 효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치는 어떤 실질적으로는 AI 서비스가 확대되는 쪽으로 부상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적 측면과 주목해봐야 할 섹터별 분석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자서는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토니몰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뷰티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도 4.16% 오른 9,0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매수가를 조금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토니모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가 나름대로 이제 KRU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 또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한 번에 이제 직격탄을 좀 맞았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를 내는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2, 3개월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고점이 17,000원, 18,000원 정도 잡고요.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9,000원 정도 되죠.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주식을 사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토막 된 종목 중에 골라야 된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 못 고르면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17,000원에서 18,000원 잡고 반토막이면은 어쨌습니까? 9,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냉량점. 그래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3개월이 됐느냐, 3개월이 되지 않느냐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죠. 재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54일을 했네요. 그렇죠? 55일. 일주일이 되면 딱 3개월이 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재매집의 또 흐름. 재매집의 흐름은 보통 한 달의 이제 탄생 파동, 한 달의 흐름 이걸 이제 보셔야겠죠. 여기를 보시면은 한 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쌍바닥 정도 나오네요. 아, 이게 이제 매집이 됐구나.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면은 이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화장품주도 이런 이제 낙폭 과대됐던 인식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움직임의 상단이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12,000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기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홀딩해 주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전략 참고하셔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센즈랩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센즈랩 주셨고요.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15%입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지금 13,500원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됐는데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도 5%대 상승세 보이면서 9,660원까지 올라와줬거든요. 자, 전문가님, 센즈랩 추가 매수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센즈랩 같은 경우는 뭐 텔레그램 관련된 사이버 보안, 악성 코드 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강하게 이렇게 이제 시세가 한번 이제 장대 양봉 나왔었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복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복하고 이런 완만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상승을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보통 한번 이제 시세가 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와서 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숨고르게 해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살짝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격 조정 뭐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매수가가 13,500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보다 15%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0,000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서 좀 빠지면은 5% 이상 이제 빠지면은 2, 3일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매도 단가는 이제 첫 출발한 부분들 6,0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더블이 되면은 12,000원입니다. 더블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000원 근접에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저기병 또는 뭐 다음 주는 쉬어가더라도 적산병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 전망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LG화학 우선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만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5, 6개월 됐는데 소폭 손실 중입니다. 기다리면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1만 6,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이긴 한데,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로 이제 차트로 좀 들어가서요. 자, 48,000원, 48만 원. 반토막이면은 24만 원이죠. 그러니까 24만 원이 원래 저점이었는데 살짝 내려갔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역헤드 숄더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진바다, 그리고 넥라인점까지 올라왔다가 행보를 해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일반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23만 원 투매 직전에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사신 분 같아요. 아무튼 뭐 어떻든 간에 이 만약에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닥에 대한 박스권 2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지켜봤다가 이 박스권 넥라인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여러 가지 또 주가의 움직임은 비성장적인 뭐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일정한 추세와 패턴을 가지고 약간 움직여 나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선행적으로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게 장세 터닝 하나 했을 때 기본적인 구조,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세 바닥일 때 역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어깨가 어디냐?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넥라인점, 그리고 이게 어깨죠. 옆머리 어깨, 그리고 이게 진바닥.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간가? 넥라인점 상단, 여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어깨 상단 부분이 약 27만 원 정도 잡히는 거죠. 그래서 18만 원에서 27만 원,
뭔가 딱딱 잡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38%, 그러니까 26만 원이 되겠네요. 26만 6천 원 정도 오시면은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우선주라는 약간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또 탄력이 조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하겠지만 26만 원 선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오스코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6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잘못 잡아서 의도치 않게 장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4% 상승했고요. 41,95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스코텍은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뭐 추가 매수나 손절은 아니고 이제 기존 물량 좀 그대로 들고 갈 필요가 있고요. 물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약간 뭐 추가 매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고점을 넘어가서 이제 돌파와 안착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불규칙한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박스권을 뚫으면은 다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36,000원이 이렇게 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아마 72,000원까지 열렸다는 뜻이지 72,000원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열려있는 구조인데 중간 45,000원에서 약간 흔들림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35,000원에서 45,000원, 2만 원의 어떤 진폭이 있기 때문에 만 원의 진폭을 위로 올리시면은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뭐 6만 원이 되면은 예전에 형성이 됐던 이 가격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용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K 한류 열풍에 따라서 의료 쪽 여러 가지 쪽으로 좀 복합돼서로 약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년도의 초반에 어떤 고성장세의 어떤 밸류를 다시 한번 좀 찾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나 손절 중에 고민이 되신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BH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상승폭이 크기는 했습니다. 16%대 상승을 했고요. 23,850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BH 이 종목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HBM의 위주의 성장세에서 D램이라든가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쪽 그 PCB 기판, 뭐 고다층 기판 여기서도 서서히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BH도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 정도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매수가가 26,000원이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에서 약간 물리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차트의 또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15,000원에서 27,000원까지 한 번 올라왔습니다. 한 번 올라오고 쌍봉을 보여주다가 한 번 냉난증까지 올라왔고 저점이 18,000원이 좀 잡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되더라도 이 고점을 바로 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신고가를 한 번 더 약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최종적으로는 뭐 36,000원 정도 이 저점에서 보면은
18,000원에서 더블이 되는 시점인데 더블까지 계속 가는 것이 없죠. 중간에서 한번 크게 얻어맞는 건데 그게 한 27,000원 정도. 쓰리봉에서 한번 얻어맞았다가 조정부터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7,000원 정도에서 마디매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27,000원 선이 온다면 마디 매매 해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필옵틱스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300원이고요. 비중은 12%입니다. 자, 보름 정도 됐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시기가 그런 건지 종목이 나쁜 건지 목표가나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다들 목표가 혹은 손절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거의 4% 가까이 상승했고요. 16,150원까지 올라주기는 했지만 아직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2차 전지 쪽에 이제 장비 업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2차 전지는 더 안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같이 연결돼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은 둘 다 뭐 그렇게 썩 HBM 위주로만 장비도 팔리고 있고요. 레거시 공정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터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HBM의 수혜주는 오롯이 SK만 거의 받다시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로옵틱스도 마찬가지 이제 37,000원 고점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8,000원 에서 잡음 38,000원 잡고 19,000원이면은 이게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반토막이 되는 거죠.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반토막이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됐고 지금 진바닥이 이제 13,000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과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터닝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의 층에 중수배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중수배만큼 올라가면은 넥라인층이 형성이 된다. 넥라인층이 뭐 알다시피 요거의 가격이죠. 23,800원 이 가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까지 뭐 도달하는데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장이 맞았을 때, 시간이 됐을 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에 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매수가가 1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매수를 좀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장비 쪽도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쌍봉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2만 원에서 이제 마디 매매를 한번 좀 하셨다가 한 번 더 약간 슈팅이 되는 것까지 한번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상승 전환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고요. 2만 원 선에서 마디 매매 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ABL 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주의 흐름이 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았죠.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익을 잘 내고 계셨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 시간 외 하한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목표가와 함께 점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2% 가까이 오른 34,6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이 ABL 바이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ABL 바이오 오늘 문수를 보니까 한투파 잔여 주식 전량 매도 500 우려 이슈 해소 이렇게 좀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일시적 약세 일수는 있다고 이제 봅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 가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파 DP 기술, 그러니까 BBB 그 뇌혈관 장벽 투하 플랫폼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중항체의 역할로서 충분히
약물 전달체 역할로서의 플랫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ABL 바이오도 나름대로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약물항체 결합체 ADC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개 대장주 중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와 함께 리가캠 바이오 세 개가 삼총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ABL 바이오도 형성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좀 하려고 한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뭐 시간의 악재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거는 좀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갈 만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로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2단 상승이 됐기 때문에 서로 악재에서 이렇게 냉랭점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가져갈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최근 저점이 이제 25,000원이죠. 그래서 목표가 부분들은 이제 38,0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시점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의 근처인 4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알테오젠,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또 꿰찰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좀 단기적인 악재를 조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후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양식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만 1,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목표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무렵에 산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확 꺾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4.88% 상승했고요. 49만 4,500원까지 올라와 주긴 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삼양식품은 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많이 좀 소모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양식품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불닭볶음면 뭐 이쪽으로 뭐 잘 알려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라면의 인기 아성을 넘어선 지 오래가 되는 그 스테디셀러의 어떤 그런 건데, 현재 매운 것이 열풍인 시대가 좀 있죠. 매운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삼양식품의 어떤 그 트렌드 어떤 부분하고 맞아서 글로벌 리히터 조짐들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또 그런 부분의 효과가 물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캡사이신 성분이 이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스를 붙이더라도 캡사이신 들어가는 한방 파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추 파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삼양식품은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행할 것 같다, 이게 글로벌을 또 맥힐 것 같기 때문에 보수적이 아닌 진취적으로 매운맛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히트를 좀 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이런 글로벌 어떤 트렌드를 꿰뚫어 보는 그런 전략이 거의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71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인 121선까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달부터 올해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6개월이면은 120일 이 평균 가격이죠. 여기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박스권이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한번 내년 또 기대감 때 한 번 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크게 밀려진 것은 박스권, 그러니까 되실 필요가 있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
이게 좀 나름대로 좀 장이 좋아서 올라가면은 이 냉단점 한 66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베이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2,83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본전 가격이 올지 좋은 진단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 살펴보면요. 오늘 6.83% 상승을 했고요. 2,580원까지 올라와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픈 베이스 어떻게 진단 내려주실까요? 예. 자, 오픈 베이스 부분들은 IT 솔루션,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붙어 있는데 많은 자회사를 거두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시각화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각종 필요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오픈베이스 자체도 SI 업체로서의 지명도가 높죠. 또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자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응이 사실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도 한 800억 정도 약간 가벼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저평가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은 뭐 최근에 다중바닥을 찍었고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 조정 보인 다음에 오늘 초대량 거래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만은 윗꼬리 달고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어떤 이 손바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를 했을 때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준 걸로 보고 있고요. 하루 이틀을 좀 큰 거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봉상으로 보면 첫 양봉이거든요. 적이병 내지 적삼병. 다음 주는 좀 일주일 쉬어줬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또 가격대는 약간 29,000원 거의 한 2,900원 한 3,000원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되는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종목 교체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류가 좀 적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900원에서 3,000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한번 종목 교체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 BN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6,17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아직은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한국 BNC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한국 BNC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세 가지 어떤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됐을 때 대만의 이제 골든바이오텍과 같이 연구를 좀 하는 그런 치료제 기전의 그런 호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갔던 전설적인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삼상 지속 공고 이것 때문에 약간 깨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BNC가 여러 가지 마리화나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게 6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고점에 보면은 딱 10분의 1 도막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저점에서 보면 사실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또 많이 받고 또 서서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9,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공부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회귀한다. 그런 대장주 쪽인데 퍼비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제 이 전고체 쪽에 해당이 되죠. 전고체에 대한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원료물질을 생산하는데 데모 플랜트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대장주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수 스페셜티가 다른 전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인 이유가 데모 플랜트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대장주로서의 좀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좀 되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리고 어제 올라와주고 오늘 승부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강세로 됐을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가 대장주 역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미 여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냉난점 직전에서 저항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추가 냉난점, 쌍봉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자동적으로 8만 원이 보이는 거고요. 손절가 부분들은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는 약 4만 8천 원이 되면은 약간 손절가로 잡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월요일 날 시가 기준으로 하시면은 거의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2차 전지의 선도는 역시 퍼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고체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대안주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대안주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추후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더 유연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토니모리는 12,000원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짚어주셨고요. 센즈랩의 경우에는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안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봤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